안녕하세요. 제주바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우리 그 신도시 투자 기초반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마음고생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기회가 왔대. 그래서 막 오만에서 다 서울에서 기회가 왔다고 하니까 어때요? 열심히 서울 임장했더니 갑자기 가격이 1억이 올랐어. 나 투자금 1억인데. 그래서 어때요? 너무 속상해.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막 방황하다가 갑자기 신도시 투자 기초반이 생겼대. 그래서 아마 마음고생 많이 하고 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열심히 한 만큼 나도 좀 좋은 거를 사고 싶은데 이 신도시가 말이 신도시지 경기도잖아요. 왠지 경기도는 생각도 안 해봤어. 근데 뭔가 이 서울이면 좋겠는데 경기도에서 뭔가 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좀 마음이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반대로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 지방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투자 코칭 받았더니 갑자기 그 경기도를 보래.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게도 저 경기도에 아무나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 코칭을 받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되게 고민이 많은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서 저는 좀 여러분이 이 가치를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좀 방향을 잘 잡으실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가격만 가지고 봐서는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임장해보면 경기도가 단연 좋아요. 서울보다. 왜? 서울 다 언덕배기잖아요. 네. 경기도 어때요? 쾌적해. 네. 신축이고. 25평 살 돈으로 서울 20평, 55평 살 돈으로 32평 살 수 있고. 너무 좋잖아요. 네. 또는 서울에 10평대 살 돈으로 20평대 사니까 신축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되게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 강의를 좀 듣고 나면은 내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라는 생각을 이제 그만하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좀 잡아가시면 좋겠어요. 그게 하남 성남이라는 지역이 여러분한테 왜 기회를 주는지를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사실 잡을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어디 저 멀리에 경기도 외곽에 있는 그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동네에 있는 단지들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뭐 산업단지 옆에 있든 뭐 외곽에 있든 성남이나 하남 외곽에 있든 상관없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 다 돈 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좀 안 가보신 분들은 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요. 제가 생활권 분석하는 장표에다가 뭐를 엄청 적어놨어요. 뭐 다 때려넣었어 그냥. 여러분 그거 뭐죠? 임장 보고서 할 때 막 이렇게 넣는 거 힘들까 봐 제가 일단 다 넣어놨거든요. 사진도 넣어놓고. 그걸로 이 지역이 어떤 곳이구나라는 거를 좀 감을 잡고 하는 데 좀 의의를 두고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서 우리 앞에서 이제 양파리님 강의나 장모님 강의에서도 그렇지만 그냥 이 하남 성남만 적용할 수 있게끔 알려주진 않아요. 네, 여기에서 배운 걸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좀 적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좀 마음을 열고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다 뭔가 뭔 소리야 저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다음에 내가 임장할 거니까 잘 들어두고 그림을 좀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좀 들어보세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저는 이제 7년차 투자자예요. 7년차 투자자고 어, 제가 7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뭐 좋았던 점도 있고 좀 힘들었던 점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이클도 겪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겪게 될 그런 마음이나 감정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우리는 거의 이렇게 딱 사는 것만 많이 보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게 경기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남에 뭐 5억짜리 단지를 예를 들어 샀어요. 사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살 때는 막 마음이 급해. 막 누가 채 갈까 싶어가지고 막 가서 주장님 저 이거 진짜 뭐 3천만 원 싸게 나왔대요. 막 사야 돼요. 그래서 가서 사는데 딱 가격금을 넣는 순간 마음이 180도 변해요. 참 놀랍죠? 네. 원래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3년 내내 진짜 열심히 시간을 때려 넣은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 감정이 막 일으켜져서 딱 사고 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더 좋은 거 살 수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건 나 왜 안 봤지? 그때는 본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안 봤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집 본 줄 알았는데 계약하고 나서 가서 보러 갔더니 안 본 집이래.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가 원래 그런 어려움이 있다. 제가 겪은 것들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뭐 10개 이상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뭐 수도권 물건도 있고 지방 물건도 있고 있어요. 근데 저는 투자는 다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방에 앞마당이 많고 경기도에는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도
전혀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나 경기도에 앞마당 없으니까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모든 투자는 사실 한 가지예요. 뿌리가 하나예요. 그냥 그 안에서 바라보는 뭐가 더 우선순위인가가 다를 뿐이지. 지방에서 열심히 앞마당 만드신 분들은 당연히 경기도나 서울도 투자를 잘하게 돼요. 네. 왜냐면 경기도 여러분이 임장하셔서 아시겠지만 지방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뭐 지금도 뭐 한 달에 100명 이상을 만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그냥 코칭했던 분들을 한 800분 정도 되는 것 같고, 솔직히 몇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씩 얹어서 이렇게 자기소개 올리고 있어요. 하여튼간 정확한 건 이거보단 많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게 한 몇 주 사이에 여러분들 고민이 엄청 자주 바뀌어요. 네. 저도 뭐 매주 만나잖아요. 참 신기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강의에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하남 성남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따로인 것 같지만 원래 하나에서 나왔어요. 네. 원래 광주군이던 시절에 광주 안에서 성남, 하남 다 포함이 되어 있다가 이게 이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남, 성남, 광주 이렇게 시가 나눠졌죠. 얘네가 다 인접해 있어요. 결국은 서울을 감싸는 그런 시 중에 한 군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네가 약간 형제 같아요. 생활권도 되게 많이 나눠져 있고요. 이게 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성남 길고, 하남도 되게 뭔가 길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주거 지역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전체로 보면 이렇게 뭐 약간 세모나게, 뭐 네모나게, 나름목골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지역이 거의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라 다 이제 풀 숲인 거죠. 네. 하남시는 기존에 우리가 사람들이 살고 있던 원도시민 하남 시청역 부근 플러스 그 위에 강동구랑 연결돼서 그 사이에 이 미사강변이라는 신도시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 아래로 내려가서 가밀지구랑 위례 그 신도시가 하남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저렇게 돼 있냐면 산으로 이렇게 도시가 워낙 산맥에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생활권이 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류하기 되게 힘들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하남이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좀 저렇게 나눠져 있구나. 왜? 산 때문에. 그래서 저기가 군부대가 많아요. 위례가 군부대 있던 동네를 다 아파트 주거지역을 만든 동네예요. 네. 그 군인들 있던 데가 어디예요? 다 산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라고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성남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은 원도시 수정구랑 중원구라는 그 원도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아래로 분당 신도시가 일기 신도시가 생겨났죠. 원래 이 원도심이 그 성남시가 그 박정희 대통령 일 시절에 1960년도 뭐 이럴 정도부터 그 서울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그 서울에서 좀 내보내려고 성남시로 사람을 이제 보냈대요. 그 시절에. 근데 이제 이주하세요라고 하고서 가서 사람들이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대요. 네. 진짜 그대로 천막만 두고서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시절에 진짜 말 그대로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성남에 정착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의 성남 원도심이에요. 우리가 흔히 구성남이라고 부르는 그 위치. 거기가 그래서 지금 가면 거의 다 주택가로 되어 있고 아파트로 이제 바뀌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원래 성남시가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서 내보내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동네구나라고서 이해하고서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서울에서 진짜 가깝긴 하구나. 서울에서 사람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정착해 살던 곳이라 지금도 약간 그런 게 남아있구나. 라는 거 두 가지를 생각하시고 성남을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아래쪽으로는 분당 신도시가 이제 들어가면서 약간 거꾸로 된 거예요. 원래 서울에 가까우면 더 가격이 비싸야 되는데 성남은 희한해. 엄청 가까운데 왜 사람들 분당 가서 성남 가서 안 살고 구성남 시가지 가서 안 살고 왜 분당에 다 들어가지? 분당 서울에서 좀 먼데. 그게 사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 성남 시가지는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고 불과 몇 년 전과 대비해서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임장하시면서 그런 걸 좀 직접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남이 이 위례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례라는 동네 자체가 송파랑 하남이랑 그 성남, 수정구랑 같이 나눠져 있어요. 아주 사이좋게 쪼개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위례, 뭐 성남의 위례, 뭐 하남의 위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구역을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 기본 지식을 갖고 내가 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서 좀 시작을 해볼게요. 하남 성남이 여기 여러분 지도 보시면 여기가 강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되게 빽빽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다 하남이에요.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 이만큼이에요, 하남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한강에 다 있어요. 이쪽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동네고, 그리고 여기 다 산. 그 아래에 뭐 위례랑 가밀지구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띄엄띄엄 있어요. 여기가 연결이 안 돼요. 이쪽 딱 나눠서 줄 긋고 여기는 우리가 갈 일이 없는 곳.
그래서 하남이 서울에 되게 맞닿아 있긴 한데 이 산세에 이렇게 같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생활권이 나눠져 있네. 성남은 어때요? 성남도 여기 위치하면서 이 하남이랑 다 있으면서 이 서울이랑 같이 맞닿아 있죠. 성남이 이 위쪽은 수정구고요. 이 아래쪽은 중원구고 그 아래에 분당구가 있어요. 네. 근데 오늘은 분당구는 다루지는 않고요. 분당은 분당을 따로 다루게 될 거고 우리가 이 신도시 투자 기초반에서 다룰 곳은 성남 원도심, 수정구랑 중원구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투자로 봐야 될지 그리고 가치는 어떻게 봐야 될지를 좀 자세히 배워볼 겁니다. 하남 옆은 강동이고요. 성남 옆은 여기는 좀 애매해. 여기도 개발 제한 구역이요. 네. 그래서 성남에서 강남을 갈 때 터널을 계속 가요. 네. 저도 지금 분당에 살고 있는데 저 강남으로 가려면은 계속 뭐가 어두웠다 밝았다가 어두웠다 밝았다가. 근데 되게 좀 그 빨리 갈 땐 또 빨리 가고요.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1시간 반 걸려. 빨리 갈 때 20분인데. 길이 저기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성남은 요렇게 그 길이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남 사람들 다 이거 타고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자차로 이동하기는 어려운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신분당선을 놔줬죠. 그래서 한 40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그 성남이라는 동네는 이 그 송파랑도 다 있고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강남이랑도 다 있어요. 하남은 거의 강동이랑 다 있고 이 아래 위례랑 감일 쪽은 송파랑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느 지역이랑 다 있는지가 그 지역의 어떤 위상을 결정해요. 왜냐? 여기가 20억이 넘어가면 그 다음엔 15억이 가고요. 그 다음엔 10억이 가고요.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고서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중간에 성남은 안 그렇잖아요. 분당은 가격이 비싸고 송파도 비싼데 성남은 그 정도는 아니던데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왜? 성남이 새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랬던 거예요. 예전에 마포나 지금 서울에 뭐 입지 천지 개복한다고 하는 그런 동네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푹 들어가는 애들, 입지가 별로 안 좋은 애들인데 그래서 가격이 쌌죠. 근데 얘네가 입지가 개선이 된다면 그걸 흘러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서 이게 성남이 진짜 예전같이 보면 안 되겠구나를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서울에. 하남은 서울의 수요를 가져오는 그런 곳이고 택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었죠. 이쪽에 그 이사 강변 신도시 이쪽을 우리가 그 개발을 했고 그리고 여기 검단산이랑 남한산 여기 남한산성이 있거든요. 남한산성. 그래서 되게 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 지역이에요. 성남 역시 서울 수요를 가져오는데 구시가지가 주로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재개발이랑 재건축으로 입지 개선되고 그만큼 인구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검단산이랑 망덕산 경계에 있어서 여기도 산 지역인데 진짜 그 여러분 나중에 임장을 해보시면 저도 서울 임장을 진짜 많이 했지만 성남에 그 태평동 있죠. 성남에 태평동이 있어요. 그 위에 거기가 진짜 최고였어요. 제 인생에. 와 진짜 여차하면은 잘못돼서 나 하직하겠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올 때 제가 그때 임장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임장하실 때 진짜. 네. 언덕 임장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는 거의 주택가예요. 그런 곳들은. 네. 그래서 하남이랑 성남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죠. 성남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는구나. 하남은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택지 개발하면서 가는 동네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눠가지고 요런 특징이네라고 하고서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하남 성남이 그 서울에 인접해 있어서 되게 입지가 좋은 거는 알겠는데 막상 가보면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힘드셨을 거예요. 네. 이 그 하남부터 보면은 하남이 이렇게 생겼어요. 동네가. 제가 이거 일부 지형도를 갖고 왔어요. 이 남한산 산맥으로 이렇게 산길이 있고 그 아래쪽에 평지에 주로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여기가 이쪽이 그 미사 강변 신도시가 있는 곳이고요. 미사리 있는 곳. 그리고 이쪽이 그 구시가지 원도심. 하남의 원도심. 그리고 이 아래쪽이 위례랑 감일 있는 그 땅. 감일. 그리고 이 사이가 어디냐면 여기가 교산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이 감일에서 이 산을 뚫어버리고 3호선을 넣겠다고 계획을 잡아놨죠. 쉽지 않겠죠. 네. 이 그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쭉 위로 3호선을 올려서 이 그 하남 성남 시청역으로 연결을 시킨대요. 네. 평지가 이렇게 산 사이에 이렇게 골짜기처럼 있는 동네를 우리가 교산으로 개발하는구나. 산 사이에 있는 동네네. 라고 머릿속에 하남이 그런 식으로 지금 평지에 도시를 개발했구나라는 거를 좀 머릿속에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남은 어떠냐? 성남도 여기가 남한 산성이에요. 어때요? 산세가 아주 좋죠. 여기 한 줄기, 여기 한 줄기. 그래서 어때요? 이 8호선 라인이 그 산 골짜기 있는 데를 따라서 이렇게 지어졌어요. 이 8호선이 그 저기에 저렇게 들어간 이유가
그 서울에서 사람들을 성남으로 보낼 때 사람들이 한번 이제 들고 일어났대요. 이제 이거 못 사겠다. 이거 뭐 해달라. 그 중에서 그러면 제가 여기 이렇게 이 지하철 놔드릴게요. 하고서 이제 정부에서 민심을 잠재운 거죠. 저걸 놓아줌으로써 완전히 이거를 그 성남시를 위해서 이렇게 이 산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8호선이 약간 아쉬운 건 그거죠. 그러니까 동네를 다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는 다 이렇게 둘러서 가거든요. 근데 아주 정확하게 그 업무지구를 관통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 사실 환승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은 있다. 근데 어쨌든 약간 트램도 아니고 동네마다 이렇게 계속 이제 가는 거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잘 그래도 갖춰져 있는 곳이구나. 근데 이 골짜기를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위에 이 위쪽은 진짜 많이 언덕백이겠죠. 그리고 요 위쪽도 언덕백이에요. 이 은행주공이 지금 재건축 준비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데 저기도 되게 언덕이라 이제 저도 저기서 이제 임장하고 그 버스를 한번 탄 적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이제 오면서 이렇게 다시 제가 걸었던 데를 버스 타고 다시 이동하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서 보거든요. 와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기사님도 운전도 되게 빡세게 해. 막 그 빨리 달리고 해서 제가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여기도 그 위치가 사실 규모도 크고 위치도 괜찮기 때문에 저 정도 언덕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네. 서울이랑 가까운 곳의 언덕은 그냥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시고서 보셔야 돼요. 네. 이쪽도 이 신구대학교 있는 이 뒤쪽도 여기 바로 이제 끝에가 산이에요. 그래서 동네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동네 끝이네. 약간 단절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장을 하다 보면 같은 뭔가 끝자락인 것 같은데 산으로 가로막힌 동네가 있고 뭔가 산은 아니고 그냥 평지에서 그 아파트 단지가 끝난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는 조금 더 확장성이 있는 동네를 골라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다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아래쪽으로 가거나 이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한산을 따라가지고 이쪽 위례가 평지고 이쪽 8호선을 따라서 도로가가 평지다. 그 성남시를 임장하거나 하남 임장하면서도 뭐 가밀이나 이런 동네가 아주 막 평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을 임장하다 보면은 그 여기를 이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를 이렇게 언덕을 내가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입지인 거예요. 뭐냐면 여기도 지금 다 언덕백인데 여기 성동구거든요. 여기 까만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언덕 진짜 센 언덕이란 얘기예요. 근데 제일 비싼 아파트가 저기 있잖아요. 여긴 어디요? 마포. 마레프도 언덕 있는 데 있어요. 마포도 되게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언덕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그래서 매일 업무지구를 출퇴근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거리가 얼마나 되고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언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차피 언덕이 좀 심한 곳들은 다 버스가 다녀요. 제가 은행 주공도 그 안쪽까지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걸어가도 되는데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그걸 타고 다녀요. 사람들이 녹마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시기보다는 충분히 입지가 좋다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입지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네. 간혹 이제 그런 거 얘기해요. 산성역 인근이 언덕이 많아요. 그래서 뭐 헬스톤 그 분양하고 뭐 그 옆에 뭐 새 아파트 생기고 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좋아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랑 저쪽에 그 뭐죠? 언덕배기 말고 비역세권에 있는 신축들이랑 뭐 저쪽 뭐 금토지구나 무슨 지구 뭐 수정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랑 어디가 더 나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판교나 이런 업무지구 접근이 좋은 그런 땅들은 당연히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언덕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가 입지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서 보셔야 돼요. 네. 그냥 제끼거나 하면 투자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중에. 이런 언덕도 진짜 많이 오르는구나. 그러면 그때 언덕을 투자하게 돼요. 지금 시장이 어떠냐면 이 주택 공급이 반토막이 나고 매매 전세 다 뛴다. 패닉 바잉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을 산다. 네. 이런 신축을 좋아하는 거가 되게 강한 시기긴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보면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기사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요. 아, 전세가가 오른다고? 헉, 매매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마음 급하지 않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봤어요. 네. 기본적으로 서울 수도권은요. 전세가 오른다고 해서 매매가 오르는 시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전차가 전세가율이 낮은 거는 40%대, 높아도 60%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등락할 이게. 그래서 전세가가 막 치고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매매가가 올라간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항상 희망의 로를 돌리면서 막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라도 사야 될 것 같아요. 해서 막 사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해서 제가 어떤 시나리오를 짰냐면 지금처럼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정부에서 규제를 내놓을 수 있어요. 네. 무슨 하락장인데 규제를 한다고요? 하락장에도 규제가 있었어요. 이전에도. 이명박 때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가 나오면 규제 때문에 시장이 멈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이 집을 왜 사냐면 가격이 빨리 올라서 돈을 벌고 싶어서 투자를 해요. 근데 규제를 해. 그럼 어때요? 그 돈 안 오를 것 같으니까 빨리 빼서 그냥 다른 데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하고 싶어요. 네.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데다가 돈을 옮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팔아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실제로 가격이 내려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 시나리오 그냥 짠 거예요. 그리고 심리가 위축이 장기화가 되면은 시장의 침체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산 집이 가격이 안 오르는 게 뭐 3년, 4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하락장이 오는 거죠. 네. 지금도 하락장 구간에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뉴스를 보고서 너무 정신없어 할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하남도 보고 성남도 보고 또 어디 뭐 수지도 가고 강명도 가고 하면서 해도 괜찮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축을 좋아하는 게 지금만의 일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막 이전에 그 대형 평형 신축을 되게 비싸게 주고 파주나 일산 또는 수지의 대형 평형 좀 꽤 연식 괜찮은 거 이런 거를 내수하셨던 분들이 가격이 완전 많이 떨어져가지고 힘들었잖아요.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신축을 좋아하는 게 지금만의 일은 아니다. 원래 사람은 그냥 새 거를 좋아해요. 원래 새 거를 좋아해요. 헌 거보다 무조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왕이면 신축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좋아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여기서 자꾸 신축에 꽂혀가지고 투자를 그것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하남이나 성남의 특징이 신축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축 말고는 보면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신축만 머리에 남는 거야. 그래서 투자를 또 할 게 없네? 이러고 이걸 닫아. 네. 그게 사실 제 걱정이에요. 네. 또 좌절할까 봐.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더 자세히 프로세스를 보자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신축을 선호하는 거지. 신축 가치가 빠진 준신축, 중구축, 구축들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신축을 하자인 거죠. 근데 신축이 가격이 이게 올라가지고 예를 들면 전고점 대비해서 직전 최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막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걸 사지 말란 얘기예요. 그걸 사지 말고 만약에 신축이 그렇게 많이 올랐으면 매수하지 말고 다른 지역을 가든 아니면 구축을 가든 하라는 얘기죠. 왜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견딜 거예요? 네. 제가 이런 경험을 한 4번인가 했다고 제가 되게 많이 얘기하고 다녀요, 요새.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가서 막 탁 샀어. 그러면 항상 뒤에 있는 사람, 뒤에 들어온 사람, 한 2달 뒤에, 한 달 뒤에 들어온 사람이 저보다 2, 3천씩 싸게 샀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4번이나 겪었단 말이에요. 저도 마음이 급해서. 근데 여러분, 수도권에 여러분 종잣돈 다 넣으면서 진짜 좋은 거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급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가치를 잘 알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남부터 보자면 하남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어야 내가 이거 조금 더 차분히 봐야 되겠구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남의 미사 강변 신도시, 미사 신도시에 이 그 한신 유플러스라는 단지랑 미사 강변 푸르지오라는 아파트 두 개가 둘 다 사실 신축인데 한신 유플러스는 저쪽 역에서 조금 멀리 있어요. 여기서 좀 멀리 있고 거기 주변에 있는 단지들이 뭐 임대도 좀 껴있고 그리고 20평대 위주로 되어 있는 단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네가 그 미사 강변 푸르지오보다 좀 사람들이 덜 좋아해. 미사 강변 푸르지오는 그 주변에 강변이 있으면서 그 호수가 있거든요. 호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꽤 좋아해요. 그리고 브랜드잖아요. 푸르지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 선호해요. 선호하는 단지가 파란색. 봤더니 이미 전고점을 뚫고 갔어. 그럼 저거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좋아해도 사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조금 덜 올랐지만 가치가 여전히 있는 이런 거를 사라는 거예요. 아직 안 오른. 엄한 걸 사라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데 가격이 눌려 있는 거를 차근차근 우선순위를 보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려운 게 뭐냐면 남들도 좋다고 하는 거는 나도 알겠어. 그래서 걔만 보여. 너만 보인단 말이야.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다른 거 안 보여. 약간 구축이면은 왠지 저거 사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까지 봐도 되나요? 를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어때? 괜찮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물론 그 안에 저도 저런 투자를 하는 거가 쉽지가 않았어요. 저거는 되게 연습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치를 잘 알려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안 오른 거, 더 오른 거를 샀을 때 돈을 더 벌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우선순위를 알 수 있게 가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의 기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축은 하남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신축이 다 올랐냐? 아니에요.
하남에 생활권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사람들이 좀 덜 좋아하는 생활권의 신축들은 거의 안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 하남에 미사 갔다가 막 덕풍이나 저쪽에 그 안쪽에 하남 시청 있는 그 구도심으로 가면 좀 아쉽다. 나 저쪽에 사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옳은 걸 사시면 안 된다. 그 방향을 잘 잡고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하남도 기회를 주고 있으니 잘 보셔야 된다. 성남은 어떤 상태냐면 성남도 이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그 산성역에 바로 이제 있는 대단지 아파트예요. 네. 저거는 단지가 성남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보통 막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이렇게 다 쪼개져 있거든요. 근데 포레스티아는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단지가 되게 크게 하나로 돼 있어요. 그게 되게 장점인데 사람들이 좋아하죠. 역 근처에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회복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금호올림이라는 아파트는 연식은 이제 한 중구축 정도 된 연식이에요. 근데 위치도 사실 별로 안 좋고 주변이 균질하지가 않아요. 주변에 아파트가 별로 없고 약간 외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관심이 없죠, 다들. 그래서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고 눌려 있어요. 제가 왜 이 금호올림을 왜 가져왔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투자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저걸 제가 투자라고 여러분 가져온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거보다 우선순위로 투자해야 되실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까지도 할 수 있으니 임장도 잘 하시고 꼼꼼하게 하시고 하셔라. 근데 우리 맨날 어떻게 하냐면 딱 범위를 정해놓고 거기를 주로 단지 임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물건이 날아갔을 때, 가격이 날아갔을 때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멘붕이 와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골라서 하지 마시고 매물은 골라서 보세요. 매물은. 근데 단지 임장은 가급적이면 전체 생활권에 있는 곳들을 가급적이면 대체로 다 가볼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다음 대안으로 바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남은 재개발로 입지가 개선이 된 지역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축들은 정고점을 빨리 회복했어요. 근데 신축 선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눌려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준신축이나 구축 또는 평형간의 가격 눌림은 뭐냐면 이런 거 있죠. 방 2개짜리 또는 신축인데 복도식 이런 것도 어때요? 밖에서 봐도 와 뭐야? 너무 빽빽한데? 별로 안 사고 싶잖아요. 연식이 좋은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로 여러분 넘어가세요. 네. 내가 소액을 투자하겠다라고서 보시는 거면 신축을 20평대, 30평대만 보지 마시고요. 방 2개짜리도 보시고 10평대도 신축 봐보세요. 신축 있는 곳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보고서 그 다음에 뭐 구축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고 하시면 좋겠어요. 매물을 볼 때 저는 항상 그 다른 평형까지 같이 물어봐요. 매물을 못 보더라도. 가격을 혹시 싸게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30평대가 먼저 날아가거나 20평대가 먼저 날아가면 그 아래에 있는 그 평형이나 중간에 낀 평형들 있죠. 그런 애들이 가격이 약간 애매하게 왜곡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가격조차도 안 물어봐. 사장님도 신경을 안 써. 그래서 그러는 사이 가격이 눌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가격을 물어보면서 좀 같이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 보실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봐보시면 좋겠어요. 어, 그 하남이나 성남을 내가 보고 있지만 약간 서울의 미련이 남아있다.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서울을 여러분 아예 안 보면 안 돼요. 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내 앞마당 서울로 만들어 놓은 곳들도 보고, 그리고 내가 새롭게 만든 하남, 성남도 보고, 같이 봐야지 그 안에서 뭐가 기회가 오는 것들을 잡을 수 있지. 그냥 하나만 보고 있으면 계속 이제 이런 소리를 들어요. 왜 이제 왔냐? 이미 사갔다. 2주만 빨리 오지. 그런 얘기 계속 들어요. 네. 왜냐면 저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 그때 부천 갔더니 이미 끝났다 그러고. 막 하고서 막 광명 갔더니 끝났다. 뭐 이럴 때가 있어요, 항상.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만 봐서 그래. 한 지역만. 그래서 넓게 보세요가 결국은 다른 곳들, 앞마당 만든 곳들도 같이 보란 얘기니까 그걸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서울도 당연히 기회가 있어요. 서울도 기회가 있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보시는 이 좋은 지역들은 이미 가격 회복이 많이 된 상태예요. 이게 무슨 퍼센트냐면 이전에 21년도 가을 시장일 때가 가격이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 하락률을 본 거예요. 보면은 매매가가 서울의 4, 5급지에 해당되는 곳들은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어요. 경기도는 어떠냐면 경기도 역시 굉장히 많은 곳에서 기회를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남이나 이쪽 성남시의 중원구랑 수정구 같은 곳들도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다. 근데 이 전세 가격이 조금 특이한데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이전에 21년도 대비해서 가격이 아직 다른 곳들에 비해서 많이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저기 하남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워낙 그 강동이나 이런 곳들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입주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다 보니까 많이 회복되지 못했다. 이게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되지 못했네? 그래 너는 제껴.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전세가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남 중원구랑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중원구가 최근에 이제 신축들 들어가고 하면서 입주장 잘 마치고
전세도 이제 많이 사라지고 어느 정도 이제 받치기 시작한 동네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통계니까. 아, 실제로 경기도도 이렇게 기회 있는 곳들이 많이 있구나. 그냥 무조건 서울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가격이 올라갔다라면은 그게 서울이든 경기도든 거기는 일단은 내버려 두고 같은 가치를 갖는 더 저평가된 가격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서울에 그 동대문에 장안에 있는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23평이 있고 그리고 하남에 미사강변 사랑으로 부영이라는 아파트 34평을 같이 비교를 해볼 거예요. 보면은 어떠냐면 지금 뭔가 가격이 좀 비슷하게 간 것 같은데? 근데 이전을 보니까 미사강변이 뭔가 더 가격이 높았었네. 전세가도 보니까 미사강변이 가격이 더 높았었네. 장안 힐스테이트랑 미사 사랑으로 부영이랑 우리가 교통 입지를 한번 보고 얘가 어느 정도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봐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 여러분 인모 쓰실 때 보면은 가격을 먼저 그냥 비교하고서 끝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가 그냥 좋네 하고 말아. 그리고서 이럴 거면 내가 도대체 입지 분석 왜 하는 거지? 그냥 그래프로 비교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잘 모르겠으면 가격 비교를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그 안에서 그래서 그 단지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격이 안 맞으면 그러면 뭐지? 얘가 더 좋은데 가격이 왜 이러지? 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렇게 왜곡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잘 보려고 하셔야지 이걸 자꾸 가격을 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얘네 두 개 가격이 같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시 부영은 안 돼. 역시 힐스테이트지. 이렇게 생각해. 네,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셔라. 그러면 투자하는 거가 되게 꼬여요. 계속 어려워요. 왜? 계속 똑같은 가격이 나오는데 내가 6억짜리를 사고 싶은데 6억짜리가 다 똑같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못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도록 이런 부분들을 가치를 좀 보자. 두 개를 봤더니 둘 다 교통이 마음에 들진 않아. 썩 마음에 들진 않아. 어때요? 강남 가는 거가 여러 번 환승을 해서 그래도 47분 만에 가긴 해요. 미사 사랑으로 구형은 엄청 갈아타야 돼. 버스 타고 미사역 내려서 천우역 갔다가 잠실 갔다가 강남 가야 돼. 사람을 한 1000명은 만나면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1시간 안에는 가더라. 광화문역까지는 어떻게 가나 봤더니 장안 힐스테이트는 그래도 한 40분이면 가네. 미사 사랑으로 구형은 여기도 미사역 5호선을 타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53분이 걸리죠. 꽤 오래 걸려요. 네. 이게 왜냐면 훨씬 동대문이 도심이랑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네. 저 역 자체가 위치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저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안에 역이 되게 많기 때문에. 결론 지어서 봤더니 서울 업무지구 접근성은 이 장안 힐스테이트가 더 낫네? 그러면 이걸 봤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 다음도 봐야 돼요. 네. 그 다음도 봐야 돼요. 장안 힐스테이트는 동대문구에 있는 07년식 아파트고요. 미사 사랑으로 구형은 하남에 있는 34평 아파트고 2017년식 아파트예요. 장안 힐스테이트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이 아래에 여기 동대문이거든요. 여기가 중랑천이에요. 여기 장안평역이 5호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버스 타고 가서 장안평역에서 도심을 가니까 한 40분이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사 사랑으로 부영 도대체 어디 있나? 여기 있어요. 여기 있네. 이 미사역에서 미사 부영이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걸어서 갈 만은 해요. 근데 버스 타고 가서 간다고 하더라도 미사역에서 또 강동을 지나서 거기에서 또 강북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도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노선이 길어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죠. 강남도 길어요. 근데 하남 미사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이 동네가 다 신축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 제일 오래된 게 2014년식이에요. 거의 다 2017년, 18년 아니면은 그 뭐 2019년 이런 아파트들인 거예요. 그래서 딱 여기 미사 딱 가가지고 보면은 그냥 약간 동네가 반짝거려요. 뭔가 반짝거려. 그 되게 높게 쾌적하게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도시 균질성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냥 동네에 가서 보면 와 여기 진짜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신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호도를 가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평형이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서울은 24평을 사야 되지만 여기는 지금 가격이 32평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거예요. 내가 6억짜리를 산다고 했을 때 경기도에 있는 새 거는 좀 연식이 괜찮은 거는 30평대에 살 수 있고 또는 완전 새 걸 산다 그러면은 좀 돈을 좀 더 줘야 되겠죠. 근데 서울에서 산다라고 하면 구축밖에 못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구축 20평대밖에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20평대를 사냐 30평대를 사냐 이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평형에 대해서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연식에 대해서도 가치가 있는 거죠. 뭔가 환경에 대해서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완전히 다르구나. 아까 봤던 교통 입지 가치는 동대문이 더 좋았지만 장안이 더 좋았지만 근데 그 뒤에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미사가 좋구나. 뜯어보니 장안 에스테이트는 최고가가 9억 4천 정도까지 갔고 미사 사랑으로 부영은 11억까지 갔더라. 이 정도로 사람들이 여기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알 수 있죠?
지금 가격은 이래요. 장안이 스테이트는 8억 3천에 5억 3천 정도 하고 투자금 3억 정도 들고요. 미사 사랑으로 부영은 9억에 6억 정도. 그래서 3억 정도 들어요. 그러면 두 개를 정리를 해보면 동대문 평지에 있는 브랜드 구축을 할 거냐 20평대 아니면 하남 미사의 신도시의 신축 30평대를 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뭘 좋아한댔어요? 신축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 장안이 스테이트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입지가 좋아서 교통 여건이 진짜 좋았으면 달랐을 수 있지만 그 정도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는 미사를 내가 똑같은 돈을 주고서 투자할 수 있다면 그러면 투자를 여기다가 하는 거가 더 낫겠죠. 근데 다만 이런 건 생각은 해야 돼요. 내가 공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리스크가 없는지를 보고서는 해야 되겠죠. 근데 우선은 사람들 가치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을 따져서 봤을 때는 우리가 서울 사는 것보다 이 오히려 하남에 있는 신축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 그 하남에 뭐 무슨 일이 지금 이뤄지고 있냐면 이 여기를 딱 나눠서 보면 이걸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봐야 되거든요. 보면은 여기가 그 남양주예요. 남양주고 이 아래가 하남인데 하남 위쪽으로 남양주가 있거든요. 저거를 지도를 옆으로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실제로 이 9호선이 이 저쪽에 그 강동구에서 쭉 하남으로 연결돼서 이 위에 그 남양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왕숙으로. 네. 그래서 연장을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이 아래에 보면은 교산 신도시가 개발이 될 예정이라 이런 부분들도 그 하남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인 거죠. 그래서 교통입지가 개선이 되고 신도시 투자 기회를 주는 곳이 하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잘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9호선이 연장되고 한다는 거는 그냥 일반 노선이 연장되는 거랑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9호선은 바로 강남에 연결이 되고 여의도로도 연결이 되고 또는 갈아타고 그 도심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 되게 파워풀한 노선이에요. 근데 저게 하남으로 연결이 돼서 간다라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입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겠고 제가 뒤에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요. 9호선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주변에서 그 계신 분들은 9호선 때문에 그 집을 사지는 않아요. 이걸 호재 때문에 집을 살려면 막 상승한다는 그 기대 심리가 엄청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 9호선 실제로 생길 역 주변에 생길 곳보다 현재 그냥 원래 기존에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단지들 위주로 굉장히 거래도 많이 됐고 가격도 올랐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락장은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연장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 위치까지 그 정류장이 어디에 생기는지 대통이 되는지까지 그게 확정이 됐는데 막 움직이거나 이런 거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회로 생각하고서 내가 봐야 되겠다. 라고서 하남을 보시면 좋겠어요. 교산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교산 신도시도 물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입주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신축들이 눌릴 때를 기회를 잘 보고 근데 내가 신축 투자할 만큼의 투자금이 없다. 그럼 준신축, 중건축 내려가면 돼요. 또는 구축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새 아파트가 들어가는 시기에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당연히 그 이런 건 있어요. 둔촌 주고 그 올리빙 파크 코리온 들어가는 거랑 교산 신도시 들어가는 거랑은 엄청 차이가 커요. 왜냐면 교산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교통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집이 들어갈 거예요. 안 좋은 상태에서 집이 들어갈 거라 이게 되게 심리가 엄청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집이 막 많아져. 그럼 어때요? 예전에 검단 신도시 들어갈 때 어땠어요? 가격이 진짜 싼데도 이게 싼지 비싼지도 모르겠고 원래 그 가치인 것 같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땠어요?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들까지 다 눌러버렸잖아요. 검단 신도시 들어갈 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교산이 나중에 들어가면 주변에 하남이나 뭐 위례나 그 위에 하남 덕풍이나 이런 곳들 뭐 미사나 이런 데 다 연결돼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연식 좋은 애들까지도 다 가격 누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또 그때 돼서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서 보셔야 되겠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성남 원도시 이미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이 8호선 라인 쪽으로 이렇게 양옆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요. 이 위쪽에 언덕백이거든요. 근데 이 언덕 있는 곳들이랑 이 위쪽에 태평동 쪽에 이 언덕을 지나서 또 엄청 언덕이 여기. 근데 거기도 지금 개발을 하려고 임장을 해보시면 주택가 임장을 이렇게 해보시면 와 엄청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뭐 태평 1구역 뭐 하면서 이렇게 그 사무실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진행될 예정인 곳들도 많이 지금 있다. 이런 애들이 신축으로 될 거다. 그래서 주택가랑 구축 아파트들이 신축이 되어서 저게 신축으로 다 바뀌면 여러분 상상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동네가 지금 세 개, 우리가 삼총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산성 삼총사. 신축 세 개가 들어가고 나니까 여기 동네가 되게 환해졌어요. 네. 밤에도 진짜 밝고 되게 쾌적해요. 물론 언덕이지만. 그러면 여기 8호선 이 라인들 여기가 골짜기였잖아요. 여기 평지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물론 요 위에 동네는 평지는 아니지만 여기로 그 8호선에 바로 가까이 오갈 수 있는 동네들이기 때문에 저기가 다 새 아파트로 바뀌고 나면 어떻겠어요? 8호선 타러 딱 내려오면은 그냥 양쪽으로 쫙 새 아파트가 그냥 이렇게 열려 있겠죠. 그러면 동네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저 안쪽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앞쪽에서 이렇게 쫙 새거가 들어가 있으면
동네가 진짜 많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 성남 원도심이 좋아지겠구나.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 진행이 꽤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서 봐야 돼요. 네. 그런 얘기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막 여기 그 모란역이랑 이쪽에 이 위에 태평역이랑 이쪽에 여기 있거든요. 수진 1동 요 옆에 요쪽에 가면은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그 지도에다가 키고 그 현재 지도 고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 누르고 현재 지도에서 찾기인가? 그거 클릭한 다음에 양꼬치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차이나타운이 보통 나와요. 점이 여러 개가 이렇게 나와서. 보통 카카오 맵 있잖아요. 다음 지도. 다음 지도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딱 여기를 띄운 다음에 양꼬치를 쳐요. 그럼 차이나타운이다. 그러면 어떠냐면 그 다음에 끝나면 안 돼요. 여기 상권 이렇네? 무섭겠다. 끝나는 게 아니라 가봐야 돼요. 가보면 어떠냐면 실제로 여기 길을 건너면 그냥 주택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냥 여기 이렇네? 끝. 저런 데 임장 안 가잖아요, 여러분. 가셔야 돼요. 서울도 구로에 그 진짜 그 동포분들 계신 그 동네에서부터 그 분위기가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가게가 안 나오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바뀌는 지점이 있어요. 멀지 않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투자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싸잡아서 별로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안에서 투자를 못 하죠. 근데 머릿속으로는 항상 의문이 남아.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그래서 계속 물어봐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얘기했던 그거를 꼭 해보세요, 여러분. 요 지점까지가 제일 맞네. 그럼 길 건너면 어떨까? 그거를 해봐야 여러분이 이거를 그 가치에 대한 거, 땅의 가치에 대한 거, 선호도에 대한 거를 더 자세히 보면서 투자에 활용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성남을 봐야 하는 그런 이유는 상황적으로 새 아파트가 많고 앞으로 더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회를 준다라는 거고 신축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눌리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지금처럼 선호도가 좋은 곳들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같은 신축이고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가격이 못 오르는 단지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곳들은 내가 여기는 별로다라고 하고서 제낄 게 아니라 거기를 내가 가치를 제대로 보고서 투자할 수 있게 만들라는 거죠. 네. 그 부분들을 좀 해보시고요. 가치가 있는데 입지 가치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가격이 전혀 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을 잘 봐보세요. 네. 그걸 어떻게 보나요? 그거 어떻게 보죠? 여러분이 관리하는 데에 그 단지들이 들어가 있어야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관리하는 시트에는 몇몇 단지들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시세 트래킹하는 단지들만 보지 마시고요. 진짜 내가 1억으로 투자를 하겠다 또는 1억 5천을 투자하겠다 7천만 원으로 내가 투자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앞마당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곳이죠. 거기에 내가 내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금액대를 어느 정도 정해 놓으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내가 1억이 있으면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것들 조사를 해보니까 한 4억에서 한 7억대 정도를 보면 되겠더라. 그러면 4억에서 7억 구간에 있는 단지들은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손으로 써도 되고요. 뭐 엑셀로 정리를 하셔도 돼요. 다 정리를 해. 대신에 그 이상 되는 거는 다 볼 수 없으니까 그런 애들은 몇 개만 뽑아서 해요. 하지만 그 구간에 있는 애들은 다 뽑아서 해야 돼. 그렇게 해야 그래야 이게 가격이 오르지 않는 곳이 어딘지를 알지. 그걸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씩 찍어서 절대 그렇게 못해요. 왜? 내 머릿속에서 이미 제꼈기 때문에 걔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기 위해서 단지를 다 추려서 넣으시고 그리고 그 단지들을 너무 이것저것 넣으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정보점 찾아서 넣고 이것까지 하려면 너무 많잖아요. 우선은 매매 전세랑 투자금만 일단 넣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얘도 5억이고 얘도 5억인데 얘는 투자금이 2억 들고 얘는 1억이 드네? 그럼 2억 드는 거 빼. 1억 드는 것만 다시 추려. 그리고 그 안에서 전고점 보면서 확인해보세요. 그럼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야 여러분이 이 오르지 못한 단지를 찾지 아니면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꼭 해보세요. 그리고 보통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좀 연식 좋은 애들이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역세권이 아니거나 초등학교가 멀어.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한 20분을 가야 돼. 네. 괜찮아요. 브랜드가 선호되지 않아. 뭐 예를 들면 아까 봤던 그런 구형이거나 어떤 다른 건설사 또는 임대에서 분양 전환됐거나 뭐 이런 곳들. 아니면 작은 평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곳들도 있어요. 뭐 20평대로만 돼 있다든지 아니면 10평대랑 20평대로만 구성되어 있다든지 또는 신축인데 복도식이라든지 방 2개짜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봐야 가격이 전혀 오르지 못한 단지들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제끼지 말고 다 넣어서 그 다음에 뽑아보세요. 그러면 보여요. 그러면 보여요. 이거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남성남이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고 뭔가 가격이 변한 것 같고 하지만 반드시 그 안에 기회를 찾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이 내가 된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현실적인 투자 방법은 이거예요. 네. 제가 이걸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은 할 수 없는 일을 가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25년 3월까지 1억으로 무슨 단지에 투자를 하겠어? 찍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 단지는 항상 바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마지노선으로 뭐 25년 3월까지 해보겠다라고 정해놓는 것까지는 좋지만 단지를 너무 픽스해 놓는 거는 좋지 않아요. 우리가 실거주할 것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정해놓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투자를 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24년 초까지 내가 앞마당 만든 곳들을 가치를 내가 보고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건 뭐예요? 그 단지 자체에 대해서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세 트래킹이랑 전수 조사를 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전수 조사예요. 전수가 뭐냐면 전체를 조사하는 건데 그 안에서 제가 걸을 수 있는 걸 얘기를 드렸잖아요. 내 투자금 범위에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서 그것만 일단은 다 보시라고. 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이 무조건.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이게 여러 개가 있어야지 그게 아니면 어려워요. 네. 그리고 갑자기 날아갈 때 이거 ABC가 똑같이 다 날아갈 텐데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보통 하나씩 안 날아가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특징을 가진 그 그룹을 다 뽑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축 20평대 여기서 좀 가까이 있는 그럼 걔네 한 방에 날아가요. 한 방에. 그래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다음에 투자할 가치의 그룹을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잘 정리를 해두셔라. 그래서 내가 투자금이 1억이 있어요 하면 5억에서 뭐 8억대 또는 4억에서 뭐 7억대 이렇게 정해서 투자금 범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보시면 된다. 그리고 그거를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애들은 뭐 매물을 보든 뭐 전화를 하든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뽑아가지고 몇 개가 나왔어. 그러면 가치랑 가격을 비교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때 하셔야 될 거가 이거예요. 같은 가치인데 더 싼 물건을 사거나 또는 같은 가격인데 더 가치 있는 물건을 하거나 이게 결국 뭐냐면 비교평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치 비교가 어려우면 투자금을 가지고 내가 이거 살 수 있는 최선이 이건가? 가늠해보는 거죠. 내 인정 보고서 다시 돌아보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저랑 여러분이 그 서울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지만 가격이 더 싸거나 또는 같은 가격인 그런 하남과 성남을 투자처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수 있게 해볼 겁니다.